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잠깐만, 1월, 오늘 신문이 보니까, 1월 4일 수요일,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야, 한 해가 참 빨리 간다, 그죠? 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 아침에 이렇게 새벽 5시에 이 조간신문이 왔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5시에 이렇게 신문을 배달하는, 요즘 저 종이 신문을 읽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분들 아니면은, 꼭 필요한 분들 아니면. 근데 이제 이 종이 신문을 읽으면은,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 경제, 투자, 정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 또 문화생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합 일간지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래 다 읽으면은 IT, 과학기술,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제의 모든 것들, 해외 뉴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고. 너무 우리가 이제 음식도 편향적으로 먹게 되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일간지를, 그 종이신문 한 달에 요새 15,000원, 20,000원 합니다. 20,000원 하는데, 먹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아침에 새벽에 5시나 4시에 배달되는 이 신문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5시에 배달되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통 제가 절에 있을 때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도량석이라는 걸 하거든. 도량석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신문을 보니까, 일단 그 대출 실거주 전매 규제 확 푼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값이 갑자기 팍 내리게 되니까 이것을 연착륙시키려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한 그 대모서를 뽑는 1.3 대책, 1.3이 어제였죠. 강남 용산 외 분양가 상한제 해제,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을 대출해준다. 2년에서 5년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인데 약 그 70%가 우리 편은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무조건 가짜뉴스가 있어도 우리 편이 얘기했으니까 가짜뉴스도 진짜로 믿는다. 이런 식이랍니다. 그러니까 팩트, 사실 보도도 전혀 무시한다. 정치가 이제 노무현 시대 이후에 문재인 시대 특히 이렇게 이재명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팬덤화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세상이 말이야 가짜뉴스가 횡행합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지금 현재는 그 사물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듯이 조중동도 예전에는 거짓뉴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로는 사실은 조중동이가 해외 뉴스나 미국 정신의 언론 보도를 빼면은 가장 팩트에 정확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신문을 다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열어보면은 조선중앙동아가 그래도 팩트에 가장 진실해. 한겨레 경향 이런 것은 거짓말이 많아. MBC는 전부 그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MBC 이런 것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빨리 민영화시켜야 되고. 자, 수도권 전매 제한을 아까 3년으로 단축한다 그랬죠.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마음대로 줄게 하는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또 5년 지나게 되면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나봐야 아는데. 자, 어쨌든 그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한 2분의 1 값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이제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이 역시도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나 교통망 확충 대책으로서 이렇게 하는 듯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음악을 대중가요를 K-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듣는 K-팝. 예전에는 이제 음반 수출을 하는 나라가 60개국인데 지금 148개국. 지구촌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K-팝을 음반 수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도 한류 카페가 생기고, 인도에도 그 식당문, 한류 식당문을 열고, 뉴욕 같은 데가,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한국식의 막걸리집, 막걸리집, 뭐 선술집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자카야가 우리나라에서 뭐 90년대에서 뭐 지금도 좀 유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처럼. 자, 이게 이제 특히 그 청담동 그 술자리, 이것은 그 여자가 그 뭐야, 뭐 첼로를 하나, 그 이상한 그 머리가 또라이 거짓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하는 그 첼리스트 하는 애가, 그 여시계가 그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을 최초로 지가 그 바람 피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그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거짓으로 났지만은, 이재명이 찍는 개딸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7%가 아직까지도 청남동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현장 30명 그 변호사 애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윤석열이가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는 거야. 그것을 믿는다는 거야. 그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 우중들이 되는 것이지. 1930년대 나치 시절에도 그랬거든. 나치즘에 국민 그 독일 대다수가 말이야. 거짓 사실을, 왜곡된 사실을 진실라 그냥 확정편향하지 믿어버리는 거야. 거짓말. 이거는 이제 목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어라. 그래야지 돈을 갖다 주잖아. 너는 죄가 있다. 원죄라는 것을 강요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신도들이 말이야. 멍청한 문외 신도들이 사기꾼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라는 사기꾼에게 개딸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나, 문빠들이 문재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나, 사입이 586 그 뭐 민주화 운동권 해라 하지만 금마들 마르크스 책을 제대로 읽은 놈이 한 놈도 없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실하게 알거든. 그 때문에 그 가짜 운동권이란 말이야. 내가 걔들을 왜 사이비 운동권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공부가 하기 싫고 기회주의 출세를 하기 위해서 80년대는 운동이 출세의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운동을 했던 애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전두환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저스티스한 감정,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감정도 있었지만은, 내가 최소한 총학생회장하고 전대협이나 뭐 서대협이나 이런 그 의장이나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배지 정도는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이 바보가 아니거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정치 타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동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너무 신비화시키면 안 돼. 586 그 민주화 운동권 애들을. 사실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인간 쓰레기야, 대부분이. 걔네들 중에서 지금 민주당 586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정신 박힌 애들이 누가 있어? 이인영이가 그래, 우상호가 그래. 그런 놈들 대가리가 다 썩었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요즘. 자, 그래서 이런 거,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은 민주당 지지층 70%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군중들, 우중들을 상대로는 파시즘이 득세할 수가 있는 거야. 이재명 같은 애들이 권력 잡아봐, 파시즘 체제 전체주의 나라가 된단 말이야. 이재명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래도 대통령이 된 게 하늘이 보아서 이 나라가 그나마 다행인 거야. 이게 뭐 나는 윤석열이가 꼭 지지자도 아니고 꼭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은 나는 진보당 오래도록 그 민주노동당 그 발기인이었었고, 민주노동당이 오래도록 지금까지 계속 그 진보당으로 흐르는 그 속에서 있었지만은 윤석열을 지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그 세공제를 그 대기업 25%, 중소기업, 반도체와 관련된 그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이제 공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라서 잘한 거겠어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애들도 많지만은, 윤석열이가 어떤 정책을 쓰면은, 그 민주당 애들은 또 호남 애들은 무조건 비판하잖아.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실을 팩트를 알고 이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 외국 수준의 반도체 시설에 대한 세 공제율이 대기업,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일본 수준에 맞춰진다는 거야. 미국도 그 반도체 때문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거 뒤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런 게 있고. 자,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 이 거대한 정치 변동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소선거구제는 한 명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호남에서는 전부 민주당이 되고, 경상도에서는 한 70% 정도가 이제, 국힘당이 되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국힘당과 민주당이 나눠먹게 하잖아. 그런데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구제에서 한 2명 내지 3명 뽑는 게 중대선거구제야. 이렇게 되면은 다수당이 열린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민주당하고 국힘당 양대 정당이 나눠먹는 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1등 되고 2등 되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특히 영남 지역 같은 데 한번 보라고. 특히 경남, 부산 이런 데서는 반이 국힘당 애들이 되고 또 반은 민주당 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 60%나 60%,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야. 반은 국힘당이 되고 반은 민주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럼 수도권, 경기 수도권,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서울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반은 국힘당이 되고 반은 민주당이 된다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정의당도 될 수도 있고, 또 울산 같은 데서는 진보당 이거 몇 명 나올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역시도 결국에는 그 거대 양대 정당의 갈라먹기 식의 중대선거구를 해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것을 던졌느냐, 이런 과제를 던졌느냐.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인재 대통령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중도파를 모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자기가 그 국회 의석수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치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도, 시대적 의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 하는 놈들의 아주 먹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겠지. 이게 가능성이 있어. 그래, 이재명이 이놈도 말을 하더라고. 여기 대해서는 개딸들이 하도 이제 중대선거구제 비판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공표도 하고 이지랄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라고. 이 인간 함부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이재명이잖아. 난 사실 이재명을 사람이라 생각 안 해. 자, 그리고 민노총 시민단체 툭하면 점거, 동네북된 시군구청사. 예,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 민주노총하고 시민단체, 우파들은 아주 싫어하는 단체지만은 또 이제 그 중도적인 입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민노총이 그래도 시민단체는 진보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그 사위 있잖아. 문재인 사위 그 특혜 채용으로 이상직이가 주도했다는 게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상직이 지금 깜빵에 가 있죠. 이상직이 검찰이 이스타 항공 창업 중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였던 서모 씨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단서를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 네. 지금 한동훈 검찰, 윤석열의 검찰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써야 되거든. 문재인 시절에 사실은 상식이 바뀌고 법치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다 사라졌어. 부패한 사회였단 말이야. 엉망이었어. 윤석열 시대에. 아니, 그 문재인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인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법치나 상식이라는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측면에서 국힘당의 보수 정권이 한 다음에도 정권 창출해서 한 10년 정도는 나아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또 10년 너무 이상 하면은 또 썩어. 국힘당 애들이 또, 국힘당 애들 그렇거든. 지금은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놈들도, 한 10년 정도 하면은 기고만장할 수 있는 놈이란 말이야, 얼마든지. 그러면 또 민주당 애들처럼, 저렇게 부패한 정당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한번 10년 주기로 한번 바뀌거나 뭐 좀 이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그 남북 분단 국가에서 의회주의 정치를 하는, 우리는 미국 제도를 택했잖아. 대통령제, 양대 정당. 미국의 정치 구도를, 미국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본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지난 60년 동안, 70년 동안 경제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미국을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의 길을 걸었거나, 뭐 소련, 구소련의 길을 걸었다 해봐. 우리 인민들, 5천만 인민들이 뭐 먹고 살겠어? 북한 채집밖에 더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물의 한 측면, 사건의 역사는 한 측면만 보면 안 된다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 신병 숙소에 로켓을 공격해가지고 최대 400여 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나는 이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미국의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그 러시아의 간의 전쟁을 우크라이나는 그 후사비를 내세워서 후사비를 한자로 괴뢰어라 하잖아. 내세워서 이렇게 결국에 미국과 그 러시아의 싸움이야. 중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이면을 이런 것은 뭐 나중에 좀 철저하게 이제 분석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시간은 없고 어쨌든 러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7개월 만에 시리아 공습을 재개했다는데 시리작하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그 난민들 보면은 시리아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참 많아. 전부 다 유럽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놈들 참 문제야 사실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문제야. 이어서 항상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의 그 악의 축처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선전이고. 자, 요새 그 책이 말이야, 컬처 문화면을 보니까 키신저, 루비니, 스밀, 와인스타인 2023년에 새 책을 주목하라 이래 나오는데, 자, 경제 위기와 관련된 책들이 많아. 초거대 위협이라는 책. 이게 누리엘 루비니가 쓴 거고, 또 금리의 역석, 에드워드 챈들러가 쓴 책.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그 미국 연준을 얘기한 거야. 크리스토퍼 레오나르드가.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요즘 국제정세가 말이 아니잖아. 지금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이라고 위험지대라는 책, 그리고 반도체 전쟁, 리더십, 그리고 이제 환경위기, 세상은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기후책, 또 마이너리티 서사의 확장 종류에서는 이제 나의 모든 자연의 어머니들, 무질서한 우주,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이나? 이 카메라가 안 좋아서 형편없어서 이게 안 보이네. 자, 순경 출신의 첫 해경청장이 등장했네. 뭐 이것은 뭐 괜찮습니다. 원래 국어공무원 출신이 뭐 1급까지 장관까지, 차관도 되고 장관도 돼야 되고, 순경 출신 해경청장도 돼야 되고, 이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대가 아닌 경찰이 그 수급되는 그 종류가 많잖아.
학사 경찰도 있고, 뭐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시험 치는 것도 있고, 뭐 특전사나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이렇게 또 체육대 이런 출신들이 특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급이 다양한데 어쨌든 경찰대가 이제 독식한 것을 또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어떤 한 세력이 그 독식하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달에 2만 원이거든. 신문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루에 700원이란 말이야. 하루에 700원이니까 뭐 700원 좀 아끼고 하루에 아끼고 이 종이신문을 받아보면 요새는 또 종이신문 또 내놓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잖아. 응? 재활용도 하고 또 이런 거 뭐 신문에 집에서도 쓸 용도가 많다고. 그래서 자, 보조금 22조 칼럼인데 보조금 22조를 이제 그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막 그 국가 보조금을 썼다는 거지. 자,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등 민간에 지원했던 국고 보조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부처 중에서도 여성가족부는 민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곳 중 하나다. 지난해 2,700여 단체에 총 3,900억 원을 여가부가 지원했다. 최근 여가부가 민간 보조금 사업 중 양성평등 및 사회 참여 확대 공모 사업이 논란이 됐다. 지원금을 받은 A사단 법인 대표가 소셜 네트워크에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쓴 점을 한국 개인이 지적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은 민간 전문가 등이 사업 수행 역량,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자, 어쨌든 내 주변에도 사실은 뭐 진보당이든 그 민주당이든 이쪽에 있는 녀석들 말이야, 정의당 인원들 보면은 국가의 그 돈 빼먹는 데는 선수야. 서로 사사사사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말이야. 한 달 뭐 1년에 5천만 원씩 1억씩 1, 2억씩 이렇게 뽑아먹는 놈을 뭐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상한 거 사단법인도 만들고 또 뭐 문학지를 만든다 하면서 또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하여튼 나라 돈 빼먹는 데는 얘네들 이거 선수라니까. 그 소위 이제 뭐 진보연 하는 애들 있잖아. 민주당 쪽 놈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노무현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여루당 지지자들, 또 그 김대중 시절에는 내 그 아는 친구들 중에서 50억, 60억씩 받은 놈들이 많아. 김대중 시절에. 그 전라도 친구들. 그 뭐 문학을 한다, 예술을 한다, 이런 친구들 뭐 수십억씩 받았었지.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철저하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횡령하고 배임하고 이랬으면은 저 수사해서 전부 다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법치를 한 5년만 하면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정상으로 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사설에 나오잖아. 정치인의 각성과 상식 회복이 국민 분열의 이제 해소 출발점이다. 이런 것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